한 잔 어떠세요? 인생 책방. 안녕하세요. 인생 책방의 북텔러 남현숙입니다. 오늘도 인생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소설이 왜 그렇게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일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읽는 책일까?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 원 제목이 그레이트 개츠비인데요. 왜 개츠비는 위대할까? 도대체 위대한 이유가 뭘까?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바로 찾았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어요. 1914년에서 1918년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이 그 전쟁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빚을 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대의 채권국이 되죠. 부와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소설 속에서도 그 상류층들의 그 호화로운 생활, 사치에 빠진 생활이 굉장히 리얼하게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격동의 시대, 변화의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그 도덕적이고 좀 더 보수적이었던 그런 사회가 붕괴되면서 더 개방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문란해지고 물질 막론주의가 만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920년대죠. 도덕적으로 또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범죄가 생기고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술,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주법을 시행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 술을 그 어떤 때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밀주업자들이 성행을 하게 되고 또 술을 몰래 파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있죠. 이때 바로 그 마피아들이 바로 세력을 막 키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밀주를 한다는 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마약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금지된 것이었는데 그만큼 위험하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이 책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 술을 마셔요. 진짜 금주법이 시행하던 시대가 맞나 할 정도로 술을 흥청망청 마시는 그런 시기였답니다. 우리가 또 피츠제럴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츠제럴드는 중서부의 그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그 머리가 좋아서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어떤 댄스 파티에서 젤더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는 그 상류층의 여성으로 그 판사의 딸이었어요. 그와 만나서 약혼을 하는데 피츠제럴드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합니다. 피츠제럴드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작품을 써서 낙원의 이쪽이라는 그런 소설을 발간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부와 명성을 쌓죠. 다시 젤더와 피츠제럴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젤더라는 여성도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한 여성인데 이 여자는 글을 쓰는 여자였어요. 소설도 발표하고 또는 그림을 그려서 또 작품 전시회도 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게 돼서 입원을 하고 또 퇴원을 하는 생활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또 외도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피츠제럴드는 이 위대한 개츠비를 1925년에 발표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들의 생활이 나락으로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그 후부터는 피츠제럴드가 내놓은 작품들이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은 계속하기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고 피츠제럴드는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40대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닉 캐러웨이라는 젊은이가 서술자가 되어서 이 얘기를 진행을 시켜요. 동시에 그가 또 작중 인물이 되어가지고 그 사건에 개입을 하고 또 전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치가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왜냐하면은 이 닉이 바라본 이런 세상, 닉이 바라본 개츠비, 닉이 바라본 이런 상류층 사람들을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해지거든요. 닉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중서부의 그 미네소타 출신이에요. 그는 예일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뉴욕으로 왔듯이 뉴욕의 그 증권업에 취직을 합니다.
그 집을 구하는데 어디다 구하느냐면 그 롱 아일랜드에 있는 그 웨스트 에그라는 곳에 집을 구해요. 롱 아일랜드가 어디냐면 그 뉴욕시와 그 맞닿아 있는 이름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그런 섬이에요. 그 섬에 그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트 에그는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그런 전형적인 상류층 사람들이 살고 있고 웨스트 에그는 그 신흥 부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두 지역은 서로 이렇게 바다 만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건너편에 있는 이스트 에그에 그의 친척 여동생인 데이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닉은 그 데이지 집에 놀러 갑니다. 데이지는 그 톰이라는 무지막지하게 부자인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닉이 데이지 집에 갔더니 그 해변가에서 현관까지 잔디밭이 깔려 있는데 그 길이가 거의 400m나 돼요.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뭐 집은 뭐 궁궐 같은 집이죠. 바로 닉이 바라본 데이지의 삶은 어떤 거였냐면 그 너무나 안락한 생활에 물들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아, 오늘 오후에는 뭐 하지? 아, 내일은 뭐 하지? 그 30년 후에는 뭐 하지? 굉장히 무료한 삶인 거예요. 어떤 뭐 기대나 어떤 희망이나 꿈도 없이 그저 이렇게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닉은 그런 데이지의 삶을 한눈에 깨뜨려 봅니다. 네, 그들과 이제 식사를 마치고 닉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자기 집에 웨스트에그 있는 집으로 갑니다. 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집 남자를 언뜻 보게 돼요. 아, 그 옆집 남자가 바로 그 유명한 어마무시하게 부자라는 그 개츠비라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늘,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 멀리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봤더니 어느새 그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만 건너, 그러니까는 이스트 에그 쪽에 조그만 초록색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뭐지?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 다음에 며칠 후 이제 톰이 이 닉을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둘이 이제 뉴욕으로 놀러 가자고 해요. 그래서 둘은 차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가는데 뉴욕으로 가는 중간쯤에 그 쓰레기 더미가 막 있어요. 쓰레기가 막 차 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 근처에 그 윌슨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중고차 상도 되는 그런 상점이 있어요. 거기에 들립니다. 네, 들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윌슨의 부인이 바로 그 전화가 왔던 톰의 정보였어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눈치를 해서 뉴욕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죠. 윌슨 몰래. 그래서 톰은 닉을 데리고 그 뉴욕에 있는 그 톰의 비밀 아파트로 갑니다. 닉은 너무나 놀래요. 닉은 누굽니까? 바로 톰의 아내인 데이지의 친척 오빠인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정보를 소개하고 이렇게 논다는 그 뻔뻔스러운 그 부도덕성에 닉은 치를 떨게 되는 거죠. 닉이 어느 날 개츠비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요. 파티에 와달라는. 그리고 파티는 막 그 뷔페 음식이 넘쳐 흐르고요. 그 다음에 뭐 오케스트라가 와서 뭐 연주를 하고 춤추고 마시고 먹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흥청망청 환락에 빠지죠. 그런데 정작 개츠비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초대를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소문을 듣고 막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닉도 갔는데 막상 개츠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개츠비지?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정작 이 집의 주인은 개츠비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막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닉은 개츠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야, 개츠비가 많은 돈을 밀주를 해서 돈을 벌었대. 독일의 그 왕실의 무슨 친척이래. 그 사람 독일 스파이였대. 그 개츠비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나돕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나오는 거죠. 드디어 닉은 이제 개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자기가 상상했던 개츠비는 돈이 많은 중년 남자일 줄 알았더니 자기와 비슷한 20대의 그런 젊은 남자고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인 거예요. 이제 이 개츠비가 이 닉에게 호감을 표현을 합니다. 며칠 후에는 개츠비가 닉의 집으로 놀러를 와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개츠비의 정체에 대해서.
개츠비에게 있어서 데이지는 어떤 여자냐면 개츠비는 굉장히 가난하고 무지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군 장교로 이제 복무하다가 데이지를 알게 됐는데 개츠비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상류층 여자,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다 처음 본 화려하고 이렇게 품격 있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어요. 개츠비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죠. 데이지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바로 개츠비의 꿈이요, 희망이요, 인생의 또 목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으니 자기의 꿈이 완전히 달아난 거죠. 제대에서 온 그 개츠비는 완전 알거지였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이틀을 꼬박 굶을 그럴 지경이었는데 울프심이라는 좀 검은 돈을 만지는 주목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뭐 이렇게 도박을 이렇게 조작해서 큰 돈을 번 그런 전력도 있고 아무튼 좀 뭔가 수상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서 밑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 일을 배우고 좀 더 커서 그 사람과 사업 파트너가 되면서 개츠비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바로 이 웨스트 에그에 큰 그런 집을 짓고 산 이유는 바로 데이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성대한 파티를 연 것도 혹시나 데이지가 이 파티에 와서 우연히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파티를 연 거였어요.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한 번도 데이지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보이는 바는 정도에 따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재평가하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 눈앞에 있는 이상 다른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는 이따금씩 자신의 소유물들을 멍한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한 번은 그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하기도 했다. 네, 그렇죠. 개츠비에게 이런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데이지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또 재미있으면서도 좀 당혹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집들을 구경하고 이제 개츠비가 닉과 그 데이지를 데리고 자기 그 의상실로 데리고 가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양복과 실내복 그리고 넥타이와 와이셔츠가 벽돌처럼 차곡차곡 높게 쌓여있는 큼직한 특화 옷장 2개를 열어보였다. 영국에서 옷을 사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봄, 가을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물건을 골라서 보내오지요. 그는 와이셔츠 더미 하나를 끄집어내어 셔츠를 하나씩 우리 앞에 던졌다. 얇은 린넨 셔츠, 두꺼운 실크 셔츠, 고급 플라넬 셔츠가 떨어질 때마다 개켜져 있던 자국이 퍼지며 가지각색 테이블 위를 덮었다. 우리가 감탄하는 동안 그는 셔츠를 더 많이 가져왔고 부드럽고 값비싼 셔츠 더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산호빛과 능긋빛 초록색, 보랏빛과 옅은 오렌지색의 줄무늬, 소용돌이 무늬, 바둑한 무늬 셔츠들에는 인디언 블루색으로 그의 이름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데이지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셔츠의 머리를 파먹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나 아름다운 셔츠들이에요. 겹겹이 쌓인 셔츠 더미 속에 그녀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묻혀버렸다. 슬퍼져요. 난 지금껏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인간이란 이 무력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셔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가 굉장히 진귀한 풍건이었죠. 그렇게 상류층의 부자인 데이지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닉도 감탄을 하면서 바라봤죠.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입을 벌리지 않고 감탄하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데이지는 그 속에 파묻히면서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속물적이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인지 여기서 굉장히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개츠비도 이런 물질을 통해서 데이지를 얻으려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서 또한 예의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츠비는 부를 축적한 것이 자기가 부를 과시하거나 또는 향락을 즐기거나 하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에게는 단지 데이지를 얻기 위한 수단을 불과했다는 거죠. 그는 그 이상의 어떤 꿈, 데이지를 얻겠다는 자기의 어떤 낭만적인 사랑, 그것이
개츠비에게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데이지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개츠비가 다른 그 사람들과 구별되는 조금은 더 위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 닉을 통해서 작가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읽었습니다.